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늘 그렇듯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에서 일어난 코인 관련 사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사건은 뭐니 해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미국의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자 여기가 이 SEC 증권거래위원회를 감독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자 이 위원회에서 게리 겐슬러를 불러서 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코인 관련 질문이 여러 개 중요한 게 나왔고요. 겐슬러가 답변을 했는데, 자 뭐라고 했는지 주요 대목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음번 볼장, 황소장을 가져올 걸로 지금 업계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사건,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건데, 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자 요걸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연방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이제 그걸 거론을 하면서, 자 얼마 전 연방 2심 법원에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해주면서 현물 ETF는 거부하는 거, 이거는 뭐 원칙도 뭣도 없는 독단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할 거냐, 자, 이런 질문이 의원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자, 겐슬러가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SEC에서 2심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SEC 내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이제 권고안을 줄 거기 때문에, 권고안을 낼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앞질러서 뭐라고 언급을 하진 않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이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자 이렇게 뭐 질문했을 때 뭐 답변을 할 걸로, 뭐 딱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할 걸로 기대하고 한 질문은 아니었을 건데요. 겐슬러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그렇지만 자기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몇 차례나 했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의 결정을 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3심 법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겐슬러가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번에 청문회를 청문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더레이트를 한, 자 청문회를 주관한 운영한 바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패트릭 맥켄리 의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위원장인데, 패트릭 맥켄리 위원장인데, 지난번에 이 맥켄리 위원장이 이더리움, 자 이더는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 겐슬러한테 질문을 했던 인물이죠. 겐슬러는 그때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자 이번에 맥켄리 위원장이 비트코인 질문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증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겐슬러가 뭐라고 했냐면, 네, 겐슬러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나뿐만 아니라 이전 SEC 위원장도 언급을 했고 또 SEC 간부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뭐 증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위 테스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걸 통과하면 증권이 되는 거고, 통과를 못하면 오히려 좋은 거죠. 증권이 안 돼서 규제를 덜 받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겐슬러는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크립토 토큰은 증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권 코인, 이런 증권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규제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적절한 규제를 받는 디지털 화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코인 문제는 뭐 규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보지 않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강하게 답변을 합니다. 겐슬러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 달러는 굉장히 강력한 화폐고 우리가 달러를 이미 디지털 달러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크립토 토큰은 이 미국 달러와는 다른 물건이다,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자, 화폐는 가치 저장, 또 회계 단위,
교환 수단,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크립토 토큰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언젠가 크립토 토큰이 뭐 화폐가 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갠슬러를 잘라야 한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정권에서 갠슬러를 쳐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일단 현재 갠슬러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2심 법원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만 SEC가 승인을 해주고 현물 ETF를 거부해온 게 이게 원칙도 뭣도 없는 독단적 짓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SEC도 지금 현물 ETF 승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갠슬러는 이 알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거래로 돈을 벌어온 코인 업체들에 대한 이런 단속을 중단하거나 뭐 강도를 낮추거나 뭐 그럴 의향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조만간 SEC가 또 한 건의 큰 알트코인 뭐 거래소 소송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는 중이고요. 실제로 갠슬러가 이번에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제 내놓은 서면 발언, 이걸 보면 이른바 탈중앙 금융 서비스, 뭐 DeFi라고 부르는 이 코인 돈놀이 서비스 플랫폼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자, 이 리버라는 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트코인 온리 거래소, 비트코인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리버인데, 자, 이 업체가 미국 최대 은행 그룹, 자, 체이스, JP모건 체이스와의 거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체이스 은행에 뭔가 신용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은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한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유는 이 은행의 소송 때문인데, 자, 엊그제 나온 뉴스가 바로 요건데요. 이게 JP모건이 15년 동안 제프리 앱스타인의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해왔다는 혐의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그래서 그 소송과 관련해서 7,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기사의 내용인데요. JP모건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해서 유죄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그냥 법정 밖에서 돈 주고 합의해서 끝낸 건입니다. 자, 비트코인 온리 거래소 리버, 이 업체의 대표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인신매매, 돈 세탁 관련 사업을 지원한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거래를 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뭐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로 1919년, 1900이 아니죠. 2019년 8월에 자, 뉴욕의 맨하튼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자, 사망 사유가 여전히 의문에 쌓여 있는 뭐 그런 인물인데, 자,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뭐 정관계, 고위층, 뭐 엄청난 인물들이 많죠. 자, 이 인물이 하는 뭐 사업하는데 금융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JP모건 체이스가 소송을 당했던 거고요. 자, 비트코인만 취급하는 거래소라는 이 리버, 자, 이 업체가 체이스 은행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뭐 체이스 은행에 무슨 큰 타격을 줄 건 전혀 아닌데, 그렇지만 부정한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거래 중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